안녕하세요. 넥스레벨에 공부하는 트레이너 김현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헬스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었거나 유튜브에 잘못 알려지고 있거나 또는 몰랐던 내용들을 과학적인, 역학적인, 해부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맞는 건 맞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당신이 잘못 배운 운동 당자룬 시리즈 2 어깨가 넓어지려면 등 어깨보다 XXX가 더 중요하다 꼭꼭 숨겨두었던 제 채널이 훨씬 더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감추어 두었던 내용을 벌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 어깨가 넓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에 이렇게 벌써 공개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완벽하게 이해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깨는 어깨 운동, 등 운동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넓은 어깨는 거의 모든 헬스인들이 헬스를 시작하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들 어깨가 넓어지려면 등 운동,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맞는 말이고 제가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버도 얘기하지 않는 어깨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등 운동, 어깨 운동보다도 훨씬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입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헬스를 열심히 하는 지인이나 유튜브나 매스컴에서 볼 수 있는 유명 선수들이 몸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별로 넓어 보이지 않았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운동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깨가 넓어 보여 부러웠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일까요? 그리고 상견, 하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어깨는 상견인가요? 하견인가요? 상견은 선천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체형이라 부러운 사람들이고, 하견은 선천적으로 어깨가 좁아 보이는 체형이라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덜한 사람들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견, 하견은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영향이 훨씬 크고 노력에 의해서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상견이 되기 위해서는 상부 승모근과 전거근이 중요합니다. 운동학이나 재활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견, 하견이라는 단어는 해부학이나 재활 쪽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춤 정장집에서 치수하실 때 쓰시더라고요. 어떤 유튜버들은 나는 상견이고 어떤 유튜버들은 나는 하견이라서 포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유튜버들의 어깨를 상견인지 하견인지 분류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날개 어깨뼈, 익상 견갑 증후군, 윙잉 스캐플라, 처진 어깨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들이 우리의 어깨를 하견으로 만듭니다. 익상견갑 증후군의 진단이나 검사는 뒤에서 봤을 때 견갑골이 전방경사되고 내회전되어 아래 각이 뜨고 안쪽 모서리가 뜹니다. 견갑골은 내측연이 5도에서 10도 상방회전 되어 있어야 하고 흉곽에 붙어서 뜨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전거근이 약해졌거나 늘어났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쇄골은 SC 조인트보다 AC 조인트가 더 높아야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땐 5도에서 10도 정도 쇄골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쇄골이 일자이거나 오히려 AC 조인트가 더 낮게 되면 처진 어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자 쇄골은 좋은 게 아니에요. 상부 승모근이 약해졌거나 늘어났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상견갑 증후군, 처진 어깨 증후군에 의해 전거근이나 상부 승모근이 약해졌거나 늘어나 있다면 그것은 하견을 만듭니다. 어깨는 절대로 넓어 보일 수가 없고 아무리 등 운동,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해도 어깨는 넓어지기 힘듭니다. 충격적인 핵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업이라고 하는 보디빌딩 선수들이 보여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깨를 굉장히 넓어 보이게 하고 광배근을 펼쳐서 역삼각형 등을 보여주는 자세죠. 대부분의 보디빌더, 트레이너, 유튜버들은 라인업이라는 자세를 광배근에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라인업이라는 것은 광배근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광배근에 힘을 주면 팔은 골반에 붙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라인업은 광배근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라인업 자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라인업을 하면 우리 어깨는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튜버나 선수들은 운동 중간중간에 라인업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 하기도 하고 전거근이 운동된 것입니다. 어떤 유튜버는 자기는 걸을 때 광배근에 힘주고 사실은 전거근이죠. 다닌다고 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다시 말해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에 이렇게 힘을 주면 견갑골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깨는 엄청나게 넓어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이 약해졌거나 늘어나 있다면 견갑골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어깨는 좁아 보이며 시옷자가 됩니다. 시옷자 어깨가 생각나는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상견인 사람들은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의 근 길이와 근육 자체가 정상이라서 쉽게 말해 항상 라인업 자세와 비슷한 자세가 내 편한 자세인 것이고, 하견인 사람들은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의 근 길이가 늘어났거나 기능 이상이 와서 항상 라인업 자세와는 반대로 어깨를 좁아 보이게 시옷 어깨로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라인업 자세를 매일같이 오버해서 힘주고 다니라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라인업 자세까지는 아니어도 상부 승모근과 전거근, 특히 전거근에 힘을 주고 다녀야 합니다. 좌업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시각은 앞을 향하고 손은 앞에서 움직이기 편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대부분 라운드 숄더에 의해 전거근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내 어깨가 넓어지고 싶다면 내 전거근에 문제가 있는지, 내 상부 승모근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쇄골은 정상 각도에 있는지, 견갑골은 정상의 위치에 정상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등 운동, 어깨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어깨가 넓어지는 것 같지 않는 분들은 내 쇄골과 날개뼈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 상견이라고 어깨가 넓어 보이는 사람들의 쇄골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근의 강화는 우리 삼각근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말씀드렸듯이 라인업 자세로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여 상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거근이라는 근육은 갈비뼈 1번에서부터 8번 또는 9번부터 시작해서 날개뼈의 내치견까지 붙어있는 엄청나게 큰 근육입니다.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날개뼈는 이렇게 하방 회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방경사되며 이렇게 내회전됩니다. 이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수축하면 사람의 날개뼈는 이렇게 상방회전, 후방경사를 하게 됩니다.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이 약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어깨는 이렇게 처지고 시옷자 어깨가 됩니다. 사람의 어깨는 당연히 직각 어깨, 상견일 때 가장 넓어 보이는데, 전거근과 상부 승모근이 늘어났거나 약하면 이렇게 어깨를 하강시켜 좁아 보이게 만듭니다. 백날 어깨 운동, 등 운동을 해도 결국에 이렇게 처진 어깨는 넓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디빌더, 트레이너, 유튜버들이 상부 승모근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부 승모근이
너무 많이 발달되면 당연히 어깨를 좁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늘어나도 어깨를 처지게 만들어서 좁아 보이게 만듭니다. 늘어난 근육은 다시 정상 길이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상부 승모근은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상부 승모근은 쇄골에 붙어서 중력에 저항하여 견갑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에 무거운 것을 계속 들거나 어깨에 무거운 것을 계속해서 짊어지게 되면 우리의 상부 승모근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내용은 너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오늘 못다한 어깨가 넓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실전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장을 하나 더 샀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면서 이 책장에도 책이 가득 찰 때까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과학적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나라 헬스 업계는 선배님이고 스승님이고 유명한 선수분이시고 경력이 화려하면 그분들의 운동 방법과 운동 이론은 무조건 다 맞았고 감히 틀린 걸 제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물어보면 원래 그래, 이론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대답과 버릇없다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죠. 저는 그런 이 헬스 업계에 수직적인 문화가 발전과 소통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위적이고 닫혀있는 분위기가 헬스,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수직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통해 토론을 나누고 서로의 과학에 근거한 운동 방법을 제시하고 틀린 건 틀렸고 맞는 건 맞다고 아니면 다른 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넥스레벨이 유튜브를 통해 헬스 업계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제가 틀렸을 때는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잘못 알려져 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대충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책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영상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넥스레벨의 김현욱이었습니다.